네, 오늘 하청 노동자 삶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중한 분 나와 계신데 본인 소개 직접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사내하청지에 하청 노동자로 일하고 있고 도장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수석 부지회장입니다. 김채선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청업체들은 오래전부터 재정난에 허덕이며 줄도산을 해왔고 폐업한 회사들의 노동자들은 길거리에 내몰려왔습니다.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 수천 명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작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양과 예림이엔지를 포함한 건조부 하청업체 8곳은 지난달 임금을 제때 주지 못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공사 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았다며 대금 수령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구조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심지어 해양 같은 경우는 2만 명 정도의 하청 노동자들이 잘려나갔죠. 조선도 마찬가지로 업체가 거의 하루 걸러서 폐업하고 또 들어오면 폐업하고 그런 과정에서 임금 체불, 퇴직금 체불 말도 못하기 힘들었습니다. 지난 4월에 그 현대중공업 안에 그 예림하고 하양이라는 업체가 폐업을 했습니다. 원인이 임금 체불이었습니다. 두 업체는 임금이 약 20% 체납이 되어 있다가 4월 달에는 100%가 다 체납이 됐어요. 사실 다른 업체도 그 전부터 계속 30%씩 계속 체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300만 원 월급 기준하면 30%면 90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 매달 업체가 체불을 시킨 거죠. 그 4월 달 체불되면 다음 달 5월 달에 그 돈 또 다시 주고 또 체불시키고, 이렇게 말하면 이제 최소 생활비 정도 지급하고 지속적으로 10%, 5% 이월시키고 체납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청노동자가 돈이 없어요. 이제 돈이 부족하니까 대출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카드도 힘들어지고 그럼 빚이 계속 이제 늘어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임금 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이제 계속되는 문제의 원인은 뭐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사실 원청이 그 기성을 제대로 내려주지 않습니다. 2015년 전부터 좀 이제 조선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하니까 하청 임금이 계속 삭감이 되고 심지어 지금 몇 년째 임금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저가 수술한 게 있었어요. 그 부분도 사실 하청에서 다 메꿔주는 거거든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원청에서 단가 후려치기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자기들 부족분을 채워나가고 그런 상태에 있었죠. 내가 이제 구청장 때 경험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임금 체불 없는 조례라고 만들어가지고 공공기관에서 우리 같은 경우가 그 임금을 이제 지급할 때 있잖아요. 먼저 임금부터 지급을 내려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일하는지를 다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가 임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운영비라든가 전반적인 어떤 비용을 내려보내는 거죠. 임금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다른 비용은 못 받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간단한 걸 왜 정부에서 하지 않느냐. 임금을 떼어먹을 수 있는 구조를 놔둔다는 거는 그건 오히려 사용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밖에 되느냐. 이제 수없이 얘기하는데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정규직은 사실 휴업을 가도 70%는 돈을 받으면서 쉴 수가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은 회사가 폐업을 하면 그냥 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명예퇴직도 없습니다. 임금도 못 받고 갈 수도 있고, 퇴직금도 체불이 될 수도 있고, 사대보험도 체납이 되고, 그런데도 어디 하소연도 못하고 나가버리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임금도 직불제를 해라. 그렇게 하면 최소한 임금 정도는 받지 못하는 그런 사태는 오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최저시급이 8,350원입니다. 예. 8,350원을 월 240시간 계산하면 4대보험 떼고 나면 200만 원 채 안 돼요. 그럼 그 돈으로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다 해서 집세까지 다 해서 25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돼요. 제가 버는 돈, 집사람이 버는 돈 다 합쳐도 250만 채 안 됩니다. 그럼 저축도 못할 분들은 사실 생활이 많이 나서죠. 그러다가 애들 학기 바뀌면 교복도 사야 되고 그리고 또 등록금도 학자금도 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사실 외식이 힘든 거죠.
이번 달 쓰고 나면 다음 달이 좀 힘들어지니까 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먼저 알아요. 뭐 고기를 먹으러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좀 크면 집안 이제 환경을 아는 거거든요. 먼저 애들이 알고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마음이 더 아픈 거죠. 하청 노동자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일당이 한 물량팀 같은 경우는 15만 원에서 17만 원 남짓됩니다. 그러면 월 받는 돈이 그 한 4,500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뭐 시급으로 하면 한 달에 200만 원 남짓 가져가니까 당장 생활이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물량팀 돌발팀을 선호하게 되고 그 하청에 학자금 제도도 있고 성과금 제도도 있는데 성과금 같은 경우는 3년이 지나야 110만 원을 받습니다. 110만 원 받으려고 뭐 물량하는 사람들이 본청으로 들어오지 않죠. 본청이 이제 하청 원청인데 그 학자금도 사실 5년이 지나야 대학 학자금 50%를 지급받습니다. 50%. 그러니까 업체가 사실 5년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때까지 업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하청 노동자들도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물량 돌발팀을 선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뭐 노동 강도도 심하지만 뭐 안전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죠. 뭐 심지어 사고가 나서 다쳐도 뭐 산재 처리도 잘 못합니다. 그 뭐 이야기하는 순간 그 하청 업체하고 계약이 파기가 되고 그러다 보면 또 팀장이 또뭐 불이익을 받아서 다음 공사를 따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도 있고 해서 많이 위중고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량팀은 말 그대로 그럼 한 달에 많이 벌 때는 예전에는 뭐 700, 800도 벌어갔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벌어도 일이 없으면 또 놀아야 되니까 뭐 한 달 놀 때도 있고 2달 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또 돈을 못 버니까 또 힘들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뭐 잡부일도 나오고 그런 거죠. 2008년 그 금융 위기가 오고 난 이후로 하청 노동자들 실제로 그때부터 임금 삭감이 진행되었습니다. 토요일이 유급이었어요. 근데 2008년, 2009년 이후에 토요 유급이 무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10년째 지금 아직까지 변동이 없는 상태이고요. 그때부터 임금 삭감이 진행된 방법이 아주 이제 다양합니다. 시급을 올려주더라도 아주 적게 올려주다든지 그리고 수당을 50만 원 받던 돈을 30만 원으로 삭감을 해버려요. 그럼 거기서 20만 원이 또 깎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얼마 깎습니다. 실제로 10년간 물가는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 삭감이 된 데다가 물가 상승까지 가다 보니까 더 이제 삭감이 또 많이 된 거죠, 따지고. 지금 이제 그 하청 노동자 임금 25% 인상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 인상인데 사람들은 들으면 뭐 많이 받는 데서 인상하라고 얘기해. 이게 사실은 예전 수준을 원상 회복하라는 뜻이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25%라는 게 삭감된 부분이 거의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5%를 다 인상받아야 실제로 이제 본전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의 뭐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저는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많은 사회적인 구조적인 모순이 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고서는 뭐 임금 인상이든 안전이든 고용이든 다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뭐 저에게는 큰 사명이자 확신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꼭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꼭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노동조합 스스로 하지 않으면 정규직 노동조합이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나서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저는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우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에 가입하십시오.